그다음에 이제 수시 지원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세계 100분위 평균, 이게 국수탐 세계 100분위 평균이 90점이 나왔다 그러면 요걸로 보겠습니다. 뭐 중앙대, 이화여대 최상위권을 가긴 좀 힘들고 90점에 딱 걸쳤다 그러면 경희대, 시립대, 중하위권 정도를 자연계, 정시로 갈 수 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는 뭐 경희대 상위권부터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숭실대, 국민대 선에서 걸렸다 그러면 수시는 여긴 쓰지 않고 요 위로 쓰는 그런 전략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에요. 근데 물론 나는 내신이 너무 좋다. 그때는 이제 내신을 믿고 쓰는 거고, 수시와 정시를 같이 고민하는 학생들은 요 표가 좀 유용하게 이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87점 정도 되는 학생들은 외대, 시립대, 중하위권 정도로 문과로 쓸 수 있으니까 수시 때 경희대부터 이렇게 이제 쓰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면 좋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퉁쳐서 보는 거고, 좀 집단을 크게 묵직묵직하게 이제 자르는 거고, 좀 정확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온라인 배치 회사 있죠. 거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어느 정도 선을 갈 수 있는지 나오니까 그걸로 확인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가 수시에서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관연도 통계 자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작년에, 재작년에 어디까지 붙었나. 커트라인 발표는 잘 안 해주지만 50%, 70%를 발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린 자료집에 숙명여대까지 그 통계 자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다 수록을 해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대학 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종합 전형에서는 제가 요걸 말씀드리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고등학교가 그 대학 종합 전형에 많이 붙었다. 그럼 자신 있게 도전하세요. 그런데 우리 학교가 성균관대 종합전형은 잘 안 됐다. 그럼 넣으시면 안 돼요. 성균관대 예를 들었으니까 성균관대는 대체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을 잘 안 뽑는 경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신 따기 좀 쉬운 고등학교였다.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되게 빡센 고등학교다. 뭐 외고다, 특목고다 이러면 막 20-30명씩 뽑아갑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입장에서는 성균관대 종합전형이 짝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는 성균관대 종합전형은 매우 나쁜 대학이에요. 그런데 학생들 항상 써요. 항상 지원하고 항상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우리 고등학교가 그 대학에 종합전형으로 많이 합격하면 나도 쓰면 돼요. 근데 뭐 거의 항상 안 뽑혔다. 그러면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학교에서 종합전형으로 많이 1단계를 포함해서입니다. 1단계 3배수, 5배수 거기에 통과됐다라는 거는 우리 학교 학생부가 통용된다는 거예요. 그 대학에. 그러니까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가 계열적 합성을 많이 보거든요. 계열적 합성. 그러니까 그 학과만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 말고, 만약에 생명과학, 생명공학, 한방생명공학, 유전생명공학, 식품생명공학 그러면 생명과학 계열이잖아요. 그럼 계열 쪽의 적합성. 그걸 좀 많이 본다. 그러면 건국대랑 동국대의 종합전형 있죠. 그러면 그 자료집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희대 42페이지 고교 연계는 요게 이제 교과 전형이니까 네, 42페이지 경희대 고교 연계는 교과 전형인데 학생부의 세특을 봅니다. 학생부의 세특을. 그런 전형이고,
거기 나온 제일 오른쪽에 이제 합격자 등급 있죠. 네, 거기서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43페이지에 유전생명공학과가 있거든요. 중간쯤에 보면 43페이지 뭐 응용숭학, 응용물리, 응용화학, 우주과학 바로 밑에 유전생명공학과가 있습니다. 여기가 8명 모집에 172명 지원. 그래서 경쟁률이 21.5%. 그 전년도 경쟁률은 13.7대 1. 네, 경쟁률이 많이 상승한 거죠. 예, 생명 쪽에서 매우 인기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유전생명공학을 쓰겠다 그러면 저는 되도록이면 그과 쓰지 말고 그 밑에 식품생명이나 한방생명을 쓰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하는데 아이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거의 떨어질 건데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걸 뻔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뜨려 봤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뜨려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제 약간은 좀 덜 경쟁률이 덜한 약간 비인기로 이제 추천을 하는데 잘 안 들어요. 안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일 오른쪽에가 합격자 등급이거든요. 평균 등급입니다. 그럼 뭐 유전생명공학 보시면 그게 1.4죠. 그 밑에 식품생명 1.7이죠. 이만큼 실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밑에 한방생명공학 더 비인기입니다. 그래서 1.9예요. 그럼 커트라인은 뭐 아무리 낮아도 2.1등급 정도에서 끊기거든요. 그럼 유전생명공학은 1.5등급 정도에서 끊겼을 거예요. 그럼 요거는 교과 성적 위주로 보는 전형이니까 그 성적 내에 들어가면 지원을 하시면 되고 그 성적 내에 안 들어가면 지원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 페이지 더 넘겨서 44페이지가 네오르네상스입니다. 44페이지가 네오르네상스 전형. 그게 이제 종합 전형인데 하여튼 이름 이상하다 그러면 다 종합 전형을 보시면 돼요. 네, 이름 이상하다 그러면 요게 계열 적합성을 본다. 계열 적합성을 보니까 내 학생부가 그 학과적 측면, 계열적 측면에 다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명확하게 아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 학교 선배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계열 적합성이 뛰어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선배들의 학생부와 내 학생부가 그렇게 다를 일이 없어요. 네, 대체적으로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선배께 잘 돼 있으면 내 것도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을 좀 나눠서 좀 죄송하지만 뭐 순수목동이라고 하는 지역들 있죠. 예, 그쪽 학생부가 더 드라이합니다. 예, 훨씬 더 드라이합니다. 양정고 이걸 자사고 학생부라고 봐줘야 될지 서로 민망할 정도로 대단히 드라이하거든요. 예, 그나마 양천고가 좀 볼만한 학생부일 확률이 높고 차라리 신도림고가 더 학생부의 깊이는 더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립보다는 사립이 학생부를 좀 더 챙기는 경향성입니다. 경향성이 있고 공립보다 사립이 더 경향성이 있고 남고보다는 여고 쪽이 조금 더 챙기는 경향성이 높다. 하지만 그거를 이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우리 학교가 그 대학에 많이 합격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경희대를 15명 붙었다. 그럼 반드시 학교에다 뭘 물어보셔야 되는, 그게 수시냐 정시냐를 물어보셔야 돼요. 정시를 15명 붙은 거는 시대인재가 해준 거지 그 학교가 해준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14명대 1명으로 그 수시가 많다. 그럼 다시 또 뭘 물어보셔야죠? 종합이냐 교과냐. 예, 그래서 종합이 한 10명 정도 된다 그러면 나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1.2등급에서는 경희대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그럼 경희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여기 종합전형 성적들을 보시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계열 적합성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자사고의 합격 확률이 좀 높았습니다. 작년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재작년은 일반고의 합격률이 좀 더 높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성적대를 보시면 44페이지에 그 언어 계열 있죠. 언어 계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여기다 3.9, 4.1, 4.5 이렇죠. 이 말은 그 언어를 배운 특목고의 합격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계열 적합성을 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있는 화학공학과, 인기학과죠. 그 다음에 화학공학과 밑에 줄, 둘, 넷, 6개 밑에 전자공학과 있습니다. 여기도 인기학과인데 각각의 내신을 보시면 화학공학과가 2.1등급, 전자공학과가 2.4등급. 그러니까 내신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그 학생부의 방향성이 그쪽을 달려갔다면 지원해 볼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혹시 경희대에 관심이 많으시면 고교연계 전형, 교과 전형은 그 교과 성적이 돼야만 쓸 수 있으니까 그 내신에 들어가 있으면 쓰시면 되고, 내신이 좀 뒤에 있는데 학생부를 좀 챙겼다. 그러면 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 발표 자료 말고 여기에 덧붙여져 있는 발표 자료는 뭐냐면 어느 등급에서 붙고 동그라미 어느 등급에서 떨어지고 이게 있습니다. 경희대는 합격 불합격 그 자료가.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쪽에 동그라미가 따다닥 붙어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게 일반고 자리입니다. 일반고 자리. 그 다음에 2점대에서 4점대에 약간 듬성듬성 돼 있는 게 자사고 자리예요. 그리고 4점대, 3점대 밑에 듬성듬성 동그라미 돼 있는 게 특목고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1등급 자리, 2등급 자리, 3등급 자리면 1등급 자리에 따다다다다 붙어 있으면 여기 일반고 합격 구간이구나. 네. 그 다음에 중간 듬성듬성이 자사고 자리, 뒤쪽에 듬성듬성 자리가 특목고 자리.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희대에 관심이 많으시면 이 자료도 보시는데 입시 결과, 경희대의 입시 결과 자료에 붙고 떨어진 동그라미 X 자료가 나오거든요. 예, 그 자료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국대 보겠습니다. 59페이지 건국대. 아, 네? 아, 추우시죠? 네네. 저 잠깐 좀 꺼놓겠습니다. 자, 처음에 1번 KU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교과 전형이라서, 네. 건국대 교과 전형도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부를 좀 봅니다. 학생부를. 그러다 보니까,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2점대 밑에까지 좀 떨어지거든요. 학생부를 보다 보니까. 하지만 여기도 보시면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자연계, 그 밑에 KU라고 되어 있는 융합과학기술원 중에 그 세 번째 줄에 스마트 ICT 융합공학, 여기도 인기학과고, 그 위에 미래에너지공학, 이것도 약간 인기 학과입니다. 그래서 50% 평균, 70% 평균이 1.93, 2.04, 미래에너지공학이, 스마트 ICT 융합공학이 1.90, 1.94. 좀 많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50% 평균이라는 건 10명 중에 5등 성적이라는 소리고요. 70% 평균은 10명 중에 7등 성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비인기학과 있죠.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수의학과 위에 환경보건학과, 여기는 2.03에서 2.10. 네, 약간 좀 더 밑에 있죠. 그 인기학과들보다는. 그래서 요 KU 지역균형, 요게 이제 교과 전형이니까 그 성적 안에 구간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써볼 수 있는 거고, 너무 벗어나 있으면 좀 쓰기가 좀 불편한데, 요 지역균형은 그
추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금옥여고 전교생이 써도 되고 양종고 전교생이 추천받아서 써도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입시 결과가 나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2.78등급 밑에 아이들은 쓰기가 좀 불편한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요거 있죠. 60페이지에 KU 자기 추천. 요게 종합 전형입니다. 옛날에 추천 전형은 다 교사가 추천서를 써줘야 되는데 요 자기 추천만 지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면접의 적극성입니다. 면접의 적극성. 그래서 뭐 22학년도, 21학년도 자료들을 보면 최저 등급 있죠. 가장 밑에서 붙은 애들 등급이 6.5등급, 7.8등급 애들이 있어요. 그게 다 특목고, 과학고가 아닙니다. 예, 특성화고에서도 붙는 애들이 있고 일반고에서도 성적은 좀 낮은데 근데 이제 1단계 통과가 중요하겠죠. 1단계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의 적극성이 대단히 중요한 전형이에요. KU 자기 추천. 그리고 동국대학교도 62, 63페이지 학교장 추천인제 그게 교과 전형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건국대학교 추천은 인원 제한이 없고 동국대학교 추천은 8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8명으로. 그런데 다른 대학교는 대체적으로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거든요. 근데 건국대랑 동국대가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교과 전형인데. 그런데 동국대는 8명만 추천을 받으니까 전체 수도권 대학 중에 동국대학교 추천이 가장 빨리 끊깁니다. 가장 빨리 마감이 돼요. 왜냐? 최저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수능 최저를 아주 잘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은 막 동국대를 세게 찝지는 않지만 수능이 간당간당하거나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내신 좋은 애들 있죠? 그 아이들은 반드시 동국대를 찍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상황에 있는 학생이라면 고등학교에서 좀 치사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딱 한 개 대학만 추천을 주겠다. 만약에 그러면 동국대를 제일 먼저 찍으셔야 됩니다. 수능이 약하면. 수능이 강하면 두 번째로 찍으셔도 되는데 2합 5등급, 3합 7등급이 될 가능성이 좀 낮다. 그러면 추천받을 때 동국대를 먼저 찍으시는 게 좋아요. 예, 내신이 돼 있으면. 예. 그래서 그 합격자 내신 여기 요번엔 되게 좋게 해줬어요. 동국대가. 동국대 환사는 3년 동안 제일 잘 본 거 10과목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흥분해요. 엄마, 나 동국대 환산으로 1.7이야. 막 이렇게 자랑해요. 그냥 전체 합치면 2.8인데 10과목 잘한 것만 하니까 1.7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1등급 3개, 2등급 7개란 소리예요. 그럼 1.7이 나와요. 그럼 거기다 꼭 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다른 애들 환산하면 1.2야. 닥쳐 그러세요. 예. 그 환산이 잘 나오는 거에 흥분하면 안 되는데 동국대가 이렇게 발표를 해줬어요. 그 학교장 추천 보시면 지원 현황 말고 그 바로 옆에 학생부 등급해서 전 과목을 환산하면 2점대, 3점대로 나오죠. 근데 10과목 하면 성적이 1점대로 바뀌죠. 예, 이게 그겁니다. 네, 동국대 환산은 10과목만 들어가는데 10과목 환산으로 되면 예, 대체적으로 다 1등급이에요. 어디만 2등급이죠? 애들이 지원하지 않는 불교 학부만 2등급입니다. 예, 불교 학부만 2등급이고 딴 데 다 1등급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전 과목으로 했을 때는 2점대 중반, 초반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종합전형은 두드림 전형이라고 그 64페이지 두드림 전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면접의 적극성이 중요합니다. 면접의 적극성. 그래서 여기에 학생부 성적은 10과목이 아니라 전 과목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64페이지, 65페이지에는 학생부 내용이 10과목 환산이 아니라 전과목 환산이다. 그리고 성적대가 4점대 막 이렇게 나온 이유는 최저를 발표해줘서 그런 거고요. 건국대는 아까 50%, 70%를 발표해줬기 때문에 2점대, 3점대 초반으로 나와 있는 거고, 동국대는 최저 성적을 발표해줬기 때문에 4점대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기가요. 그리고 혹시 종교적으로 동국대를 사랑하는 집안이 있으시면,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불교 집안이 있으시면 여기 종합전형에 하나 더 있는 게 불교 추천 인재거든요. 불교 추천 인재는 성적 공개는 잘 하지 않는데 그냥 두드림 전형보다 약간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더 낮은 수준인데, 불교 추천 인재 여기는 그 학생의 믿음을 보지 않습니다. 주지 스님의 도장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불교 추천 인재로 붙였어요. 다 필요 없어요. 너네 할머니가 도장 받아오면 돼. 네. 그런데 대신 1단계 3배수에 뽑히면 면접을 봐야 돼요. 그 면접이 불교 선행적인 일을 했냐. 네, 거기에 대한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뭐 불교적 심화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선행 활동을 많이 했느냐. 그런 걸 보니까 혹시 할머니가 뭐 절에 열심히 다니신다 그러면 뭐 천태종이나 조계종 상관없이 그 도장만 받아오면 그게 추천서가 되니까 그 전형을 이용하시는 것도 되고, 기독교 대학의 추천 전형은 믿음을 봐요. 세례 교인이냐 등록 교인이냐. 그러니까 이 원서를 낼 때 믿음에서 차단이 될 수 있고, 동국대는 불교 쪽은 도장만 필요하고요. 가톨릭은 뭘 보냐? 가톨릭은 정말 치사합니다. 성적을 봅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을 원서를 낼 때 신부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 신부님이 성적표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성적이 안 되면 야, 넌 도장 찍어줘도 필요 없어 이래요. 성적을 봐요. 성적을. 그래서 그 기블릭 신앙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기블릭 신앙의 추천서 써주는 기준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 있죠. 홍익대 68페이지, 69페이지 여기 홍익대가 있는데, 홍익대는 교과 전형은 당연히 이제 교과 성적이 중요하고요. 69페이지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요게 종합 전형인데, 그 성적대를 보시면 요게 왜 이렇게 형성이 되냐면 수능 최저 3개 합 8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입니다. 홍익대학교 종합전형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 3과목 합쳐서 8등급. 요게 돼야만 면접 없어요. 학생부만 내면 됩니다. 그럼 우리 고등학교에서 많이 붙었냐 안 붙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학교에서 많이 안 붙은 이유는 수능 최저가 안 돼서 많이 안 붙은 거고요. 많이 붙었다라는 거는 내신 때가 되는 애들이 많이 써서 수능 최저가 됐기 때문에 많이 붙은 겁니다. 근데 요 홍익대를 써야 될 구간에 있는 아이들 있죠. 내신 성적이 2점대 초반에서 3점대 중반까지. 여기가 홍익대를 써야 되는 구간인데 수능이 너무 잘 나온다. 아까 보여드렸던 홍익대를 충분히 정시에 갈 수 있다. 걔네들은 안 써요. 그렇죠? 정시에 쓰면 되니까. 수시에 써야 되는 애들 중에 여기 3합8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애들이 반 이상입니다. 문과 80%, 이과 5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문과대학의 영어 영문, 도고 동문, 불어 불문 있죠. 여기가 특목고만 뽑으려고 이게 이렇게 성적이 나온 게 아니라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 때문에. 그리고 홍대 건축, 실내 건축은 인기학과다 보니까 종합전형이지만 성적이 1점대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상위권 대학 중에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22페이지, 23페이지 고려대학교입니다. 우리 아이 성적대가
1점대 초반부터 2점대 초반인 경우에는 22페이지, 23페이지 고려대 학교 추천 있죠? 학교 추천. 요게 교과 전형입니다. 학교 추천. 교과 전형이고, 학업 우수형이 종합 전형. 근데 학업 우수형 종합 전형 수능 최저가 몇이냐면 4과목 합쳐서 8등급이에요. 홍익대보다 더 세지죠? 4합 8등급. 4과목 합쳐서 8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요 수능 최저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학생부가 좀 약하더라도 여기 지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일반고를 막 뽑으려고 노력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려대학교는 출신 성분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다 와라. 단 수능 최저를 마치고 와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부가 좀 약한 것 같다. 그래도 고려대학교의 수능 최저를 마칠 확률이 높다 그러면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도 이제 추천해 드리는데, 내신이 좋은 경우에는 인기학과 쓰셔도 되는데, 내신이 약한 경우에는 약간 비인기학과로 돌리는 게 좋아요. 그 이과 23페이지 생명과학대학에서 4개 학과가 있거든요. 23페이지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명공학부가 인기학과고요. 식품공학이랑 환경생태공학부가 비인기학과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약간 낮다든지 학생부 약하다 그러면 비인기학과로 돌리는 걸 추천드리는데, 학생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과학으로만 해놓고 식품은 없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생명과학대학이니까 생명과학으로 준비하고 식품공학으로 내면 됩니다. 예, 아까 이제 계열적 합성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학과적 합성이 아닙니다. 전공적 합성보다는 계열적 합성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과대학에서도 반도체공학, 여기는 이제 아주 인기학과입니다. 반도체공학은 가장 비인기학과가 공과대학에서는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여기가 좀 비인기학과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과학대학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그 큰 칸에 보건과학대학. 여기도 바이오 의공학부랑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는 약간 인기학과고, 보건환경융합과학부가 약간 비인기학과. 예, 그러니까 약학과를 준비하다가 이제 내신이 밀려서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이쪽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계열적합이라고 제일 오른쪽에 있죠. 자, 거기는 일반고는 되도록 안 쓰셔야 됩니다. 여기야말로 전공적 합성을 아주 높게 보는 특목고 자사고를 많이 뽑는 전형이에요. 계열적합형에는 특목고 자사고의 합격 확률이, 특목고 자사고 쪽의 합격 비율이 7, 80%. 예, 일반고는 10에서 2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매우 학생부를 잘 형성해 놨다 그러면 써도 되지만, 좀 그냥 보통이다 그러면 수능에서 학업 우수형 쓰는 게 훨씬 낫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학업 우수형이 일반적 종합전형이고 계열적 합형이 계열적 합성 높은 그쪽을 뽑는 거라면, 중앙대학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중앙대학교 내용은 37페이지, 문과는 37페이지 보시고 이과는 40페이지 보시면 되거든요. 그 위에 있는 표가 지역균형, 그게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 지역균형이 교과전형이니까 그 내신 성적, 여기는 학생부 안 봅니다. 경희대처럼 학생부 안 보고 내신 성적만 보는데, 중앙대학교가 올해 수능 최저 이제 3합 7등급인데 매우 독특한 실험을 해요. 영어 2등급도 1등급으로 쳐주겠다. 수능 최저를 합산할 때, 물론 뒤쪽에 그 전형 분석에 다 내용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가 논술이랑 그 다음에 교과 전형, 지역 균형에서 논술과 교과 전형에서 영어 2등급을 1등급이랑 똑같이 1등급 쳐주겠다. 이겁니다. 영어가 어렵게 나올 거를 상당히 자신 있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3합 8등급이 나오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영어가 2등급이라서 3합 8이 나오면 붙여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중앙대가. 그래서 영어의 약점을 갖고 있고 내신은 좋다. 그럼 중앙대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종합전형이 2개입니다. 올해는 이름이 이제 바뀌긴 했는데, 여기는 이제 다빈치 탐구형으로 되어 있죠? 올해는 다빈치 이름을 융합형으로 바꾸거든요. 예, 융합형으로 바꾸니까 그게 다빈치입니다. 자, 다빈치형 전형은 누굴 뽑는 거냐면 다재다능입니다. 다재다능. 그러니까 융합형이 더 이해가 쉽게 되시죠? 탐구형은 한쪽으로 깊게 탐구하네. 그럼 학교 종류를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은 어디로 넣는 게 낫겠죠? 다빈치, 융합형으로 넣는 게 좋고, 이제 깊게 탐구했는데 내신이 좀 안 좋다 그러면 탐구형으로 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이 탐구형으로 냈을 때는 확률이 낮아요. 그리고 둘의 차이가 뭐냐면 탐구형은 면접이 없고 다빈치는 면접이 있습니다. 예. 다빈치, 융합형 인재가 면접이 있고 탐구형 인재가 면접이 없다. 근데 이 면접이 생기면서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 자사고를 뽑는 경향성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진 거죠. 다빈치에서 일반고만 뽑는 게 아니라 자사고를 뽑는 그런 어떤 경향성이 좀 생겼다. 네, 탐구형은 면접이 없다. 네, 그래서 고려대의 계열적합형이 중앙대 탐구형, 여기랑 비슷한 거고, 네, 고려대 학업우 수형이 일반고 쪽 뽑는 건데, 고려대 학업우 수형은 수능 최저가 강하다. 예,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융합형 인재는 면접이 있고 수능 최저가 없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중앙대 지역균형, 중앙대 논술에서 수능 최저 환산할 때 영어 2등급도 1등급이라고 쳐준다. 예, 요게 이제 중앙대학교의 조금 독특한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